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1550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늘리면서 1570선 회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의 매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시각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사흘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오늘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1.4%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5만 9천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역시 오늘 보합권에서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가 2%대로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 낙폭이 두드러졌던 금융업종과 건설업종이 금호그룹 호재와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나란히 4%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는 LG전자와 SK텔레콤 역시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역시 강세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3%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3%대로 오르면서 13,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LG가 강보합권이고요. 신세계는 1.6%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왼쪽을 살펴보면요. 오늘 NC소프트가 강한 모습인데요. 리니지 시리즈의 견조한 성장세와 아이온의 성공적인 글로벌 론칭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분기 및 연간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차가 0.4%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NHN이 3.5% 하락세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대로 오르면서 오늘 은행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2% 상승한 12,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의 흐름도 좋은데요. GS건설이 6%대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증권은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이 3%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반도체가 7.9%, 8%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내놨던 서울반도체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세게 이어지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4%로 오르고 있고요. 태웅 역시 2.5% 상승세입니다. SK컴즈가 3.6%로 강한 모습이고요. 그 밖에 에이스 디지텍이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재료 삼아서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사는 오늘 6%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풍력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KH바텍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루멘스 역시 5% 급등세고요. 우리 TI도 4.8%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시장 마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57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3개월 만에 만선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1550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최근 낙폭 과다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했지만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지수를 이끌 만한 뚜렷한 매수세가 부각되지 못한 탓에 오름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기관의 매물이 줄었고 외국인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면서 지수는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70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1.14% 상승한 1570.49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 역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제보다 3포인트가량 상승한 491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4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팔던 개인들이 사자로 전환한 이후에 순매수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8거래일째 사자세에 나선 개인들 51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5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개인들이 281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 역시 순매수에 가담했습니다. 20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411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업종별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건설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업종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은행업종이 2%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금융업종 역시 2.4%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업종과 유통업종, 기계업종과 증권업종이 일제히 1% 이상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전기가스업종이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의약품업종과 통신업종, 음식료업종 등 오늘 이런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주들의 동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1.6%대로 오르면서 12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임 로한을 서비스 중인 YNK 코리아가 유상증자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게임하이는 CJ인터넷이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밖에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온미디어, 게임빌 역시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회생 불투명에 급락했던 금호그룹주가 계열 분리를 통한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오늘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석유 우선주 모두 가격 잠포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대한통운 역시 6%대로 급등했습니다. 금호그룹 대주주들은 어제 오너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권 및 처분권 위임 동의서를 채권단에 넘기겠다는 합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약세를 지속하던 은행주들이 오늘 비교적 선방한 모습인데요. 금호 사태가 정상화 상태로 진입하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금융이 5% 급등하면서 4만 8천 원 선을 회복했고요. 신한지주와 부산은행, 우리금융 역시 2%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특징주에서 확인해봤듯이 금호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해소됐다는 소식에 금호그룹주가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이피가 동부하이텍의 울산 석유화학설비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한창재지는 지난해 실적이 대폭 증가한 덕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비교적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0.19% 하락한 9,932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는데요. 만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또 수출주 위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위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3,000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주문이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구정 연휴를 앞두고 거래는 급격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4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2,93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부동산 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지난달 수출 지표의 호재를 배경으로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대만 지수가 2%대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베트남 지수와 호주 지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6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한 환율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2원 오른 1,171원 90전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네, 이후에는 1,172원 선까지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고요. 1,160원대로 내려앉은 이후에는 1,160원대 중반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업체가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세가 몰리면서 환율 하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8원 10전 하락한 1163원 80전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1.14% 상승한 건데요. 장 후반 들어서 뒷심을 좀 더 발휘한 모습입니다. 1570.4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제보다 3.79포인트 상승한 491.2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마감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막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1570선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다우지수 1만선 붕괴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는 기관 매수세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종목별 흐름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었고, 은행주와 자동차주 그리고 일부 IT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반도체나 은행주 등 그간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좀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아시아권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고 11일 중국, 미국, 유럽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 IT 부품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팔절세에 나섰지만 그 매도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수급 그리고 특징주 좀 더 자세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금일 수급 주체 전체적으로는 기관의 매수를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종목별 움직임은 여전히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50선을 위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우선 최근 그 하락장에서도 자동차주와 금융주, 경기 방어주로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이제 그 밖에 현대중공업이나 LG 디스플레이 등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군으로는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이 양호한 업종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반면에 금일 같은 경우는 LCD 패널 가격이 강세 소식으로 대만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과대 인식으로 국내 IT주들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금호그룹의 오너이가 사재 출연 소식으로 금호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오랜만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들 업종은 좀 당분간은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군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우지수가 3개월 만에 만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예, 전일 미국 증시는 3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 1만선을 하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는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11개월 내 최대폭으로 하락한 데에 따른 기술적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이 됐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이번 주 출구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부담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들이 하락을 주도를 했고, 최근 악재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는 11일 미국의 출구 전략 청사진, 그리고 유럽 정상회의, 그리고 중국 긴축 등 모든 이벤트가 몰려있는 일단 11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는 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여서요. 당분간은 미국 시장도 약한 흐름 속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5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장막판 외인의 선물 환매가 유입이 되고 아시아권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등으로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좀 커졌고, 국내 경기 역시 반락 가능성이 확대된 상태라 상당 기간은 보수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더블딥에 대한 논란은 일단 글로벌 국가들의 공조화로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고, 유럽이나 중국, 미국의 문제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정책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겁낼 사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의 악화된 수급, 글로벌 경기 위기감을 고려해서 반등 시에는 일단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 보수적 대응 속에 IT나 자동차 부품주 등의 중소형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위주의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0년 1월 생산자 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2.7을 기록해 전월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에 11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상승폭은 지난해 7월에 1.2% 이후 가장 컸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한파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농수산물은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4.4% 올랐습니다. 공산물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0.5% 올랐습니다. 롯데그룹이 지난달 25일 편의점 바이더웨이 인수에 이어서 GS 리테일이 매물로 내놓은 GS 스퀘어 백화점과 GS 마트도 인수했습니다. GS 리테일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사업 부문을 롯데쇼핑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GS 마트 14개 점포, GS 스퀘어 백화점 3개 점포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수 금액은 1조 3,400억 원 선이며 인수 금액에는 마트 부문의 신규 점포 부지와 현금 자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는 이번 계약에서 GS마트와 GS스퀘어 백화점 사업부의 임직원 2,600명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이들에 대해 4년 이상 고용 보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일반 정부 공기업의 부채가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적 금융기관 부채까지 더하면 공적 영역 부채는 70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GDP의 70%, 국민 1인당 1,500만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금액은 작년 9월 말 현재 610조 8,07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496조 556억 원보다 23.1% 늘어난 액수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도 작년 9월 말 현재 59.1%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금융기관 부채 154조 763억 원을 더한 공적 영역 부채 총액은 710조 원으로 GDP의 69%에 해당합니다. 이를 작년 6월 말 기준 인구 4,875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456만 원인 셈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 규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사이와 렉서스 HS250H의 생산을 이번 주말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수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생산 중단 기간은 일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요타는 이들 차종에 대한 판매 중단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대량 리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 창업자인 손자인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면서 15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뒷심을 발휘한 건데요. 금융주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